조선 비화 김정은 배다른 형을 살해하다 제4부 왕자들의 권력 암투. 과거 왕조 국가처럼 혈통으로 권력을 세습하는 북한에서 형제 간 친족 간 암투가 끊이지 않았다. 비정한 권력 투쟁 속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평생 고통받았다. 김정일이 권력 투쟁 끝에 후계자로 낙점된 1970년대 그의 배다른 동생들인 평일, 경진, 영일을 비롯해 이부더머니 김성애는 곁가지로 분류돼 전담 조직이 평생을 감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 특히 이복 형제들은 해외 대사관으로 내보내 북한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 내에서 자그마한 권력 기반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김정일의 자식들도 권력 투쟁이 예고된 상태였다. 김정일은 여성 편력이 심해 4명의 부인으로부터 여러 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다. 첫 번째 처 성혜림에게서 큰아들 정남을 낳았다. 김일성이 유일하게 인정한 며느리 김영숙에게서는 설송과 춘송 자매를 낳았고, 세 번째 처 고용이에게서 정철, 정은, 여정 3남매를 낳았다. 네 번째 처 기목 사이에서는 한 명의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활동이나 이력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없다. 김정일의 첫째 아들 정남은 비록 후계자로 낙점되지 못했지만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었다. 김정은의 입장에선 아버지가 첫정을 쏟았던 큰형의 존재가 탐탁치 않았을 것이다. 김정남이 후계 승계에서는 밀려났지만 중국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다. 김정남은 2009년 마카오 외신기자 인터뷰에서 중국이 나를 후계자로 선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정했지만 그의 뒤에 중국이 있다는 얘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동안 김정남은 중국이 보호한다는 암묵적인 관행이 있었습니다. 김정남은 북한 인사 중에서 대표적인 친중파라 그동안 중국이 우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 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대타 요원으로 김정남을 염두에 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예상보다 빨리 권력을 세습해야 했던 젊은 김정은에겐 불안한 얘기였다. 하지만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 김정남을 건드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정남이 권력 승계에서 멀어졌지만 한때 그는 황태자였다.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정남은 김정일의 맞이로 권력을 승계했을 것이다. 김정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정남은 10살부터 18살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러시아 모스크바를 오가며 유학 생활을 하다가 평양으로 돌아왔다. 이런 해외 생활로 김정남의 생각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이 살아있을 때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외부인으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던 고미요지 일본 도쿄신문 편집위원은 자신의 책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라는 책에서 김정남의 발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제가 유학을 떠난 뒤로 저의 이복 형제들인 정철, 정은, 여정이 태어나면서 부친의 애정도 그들에게 쏠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 자본주의 청년으로 성장해 북한에 돌아간 때부터 부친께서는 저를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친의 기대 밖이었을 것입니다. 김정남의 이모이자 아픈 친어머니를 대신해 사실상 김정남을 키우고 가르쳤던 성혜랑. 그가 제3국으로 망명하고 발표한 등나무집이라는 수기에서 김정남이 18살에 평양에 돌아왔을 때 김정일이 정남에 대한 애정을 새 아이들에게 옮겼다고 적고 있다. 왕조 국가에서는 왕이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이 후계자가 되기 마련이다. 후계 구도에서 탈락한 김정남은 아버지의 이복 형제들이 그렇듯 마카오와 홍콩, 베이징을 오가며
해외에 체류할 때가 많았다. 가끔 평양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김정남은 큰 위협을 당한다. TV조선 2017년 2월 21일 보도. 2009년 4월 김정남의 측근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던 평양의 별장 우암각에 국가안전보위부가 급습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를 장악한 김정은이 지시한 우암각 습격 사건. 위협이 계속되자 김정남은 2010년 6월 29일 아버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대북 관계자 말을 인용해 김정남이 편지에 저와 연관 있는 사람이면 모조리 살생부에 올려 국가안전보위부 것들이 잡아갔다고 썼다고 전했습니다. 평양 중구역에 있는 우암각 특각은 김정남이 평양에 체류할 때 머무는 곳으로 그가 친한 사람들과 은밀하게 연애를 하던 곳으로 알려진다. 당시 김정남은 해외에 있어 보위부의 급습을 피했지만 우암각에 있던 김정남의 측근들은 모두 잡혀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김정은이 큰형의 주요 거점을 급습했던 때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있을 때다. 2009년 1월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발걸음이란 노래가 보급됐고 이 무렵 김정은은 군부대를 잇따라 시찰하며 군 장악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었다. 병으로 쇠약해진 아버지 대신 실권을 잡은 김정은이 맏형 김정남을 공격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그 병으로 소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2011년 12월 27일 김정일이 사망했다. 어린 시절 빠빠라고 부르며 애틋한 부자관계를 나눴던 맏아들 김정남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제 김정은이 김정남 문제로 눈치를 볼 사람은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2012년 1월 김정남이 외국 언론에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3대 세습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정남과 2011년부터 2년간 3번 만났고 150회가량 전자우편을 주고받았던 일본 도쿄신문의 고미요지 편집위원은 권력의 세습은 사회주의 체제와 맞지 않다면서 지도자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택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정남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말이 죽음의 도화선이 된 것일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김정은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